우선 저희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을 평가할 때 성과 평가와 관련된 지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 달성 부분과 지금 폰트가 살짝 깨졌는데 공동 활용 부분, 그리고 협력 및 홍보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과 달성에서 살펴볼 항목 지표들은 계획상 주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냐, 그리고 기타 사업 성과들이 어떤 성과들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공동 활용과 관련해서는 시설 또는 자원의 공동 활용 실정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평가가 이루어졌고, 협력과 홍보 부분은 연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하였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 추진 중 홍보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좀 상대적으로 기획이나 집행위부에서 협소한 평가 지표들이다 보니 제가 좀 크게 이제 자세하게 좀 각각 말씀을 좀 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지표와 관련해서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소득 및 일자리, 사업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소득 일자리 창출 부분과 주민 편익 개선, 예산 절감 효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 각 지표대에서는 사업 계획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 내용이 얼마나 목표와 부합해서 담겨 있는지, 그리고 추진 실적이 본 사업과의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 부분도 이제 평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목표와 내용은 상당히 기획하실 당시에 풍부하게 사업 목적과 잘 담아셨는데, 실제 사업 성과들은 사실 목표라든가 내용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성과들이 상당수 있는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시를 못한 사업도 다수 있었는데, 제시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산출한 근거가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살펴본 바에 좀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뒤에서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익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주민 만족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추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아무래도 정량적인 예산 대비 성과 창출의 정도를 판단하고 사업비 대비 성과 정도,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이 수행이 안 됐을 대비해서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절감의 효과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예산 절감에 대한 산출 근거가 빈약하고 모호한 기준들이 상당 부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시설 자원의 공동 활용 실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활용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고, 그리고 향후 공동 활용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협력적 연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마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역 내 자원의 활용과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과 달성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생활권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 자치 구역 내가 아니라 생활권을 형성해서 상호 연계를 통한 활용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한 사업들은 공동활용 실적들이 풍부한 반면에 기획 당시에 이제 생활권 연계에 대한 부분이 취약한 사업들은 공동활용 실적들이 전무하거나
상당히 빈약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 생활권 사업을 기획하실 당시부터 그 생활권의 잠재력 평가 부분에서 좀 더 기획 당시에 많은 공을 들여서 이런 자원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공동 활용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연계협력 활동 우수 사례인데, 이 부분도 실제 평가를 위해서 제출하신 사업들의 실적들은 대부분이 지역 언론 홍보 실적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SNS를 많이,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사업들이 상당수 존재했고, 사실 이게 언론 홍보라는 게 지역의 관공서에서 전화 한 통화 하시면 자료만 넘겨주면 홍보를 해 주시니까 이게 아마 성과 내기 가장 수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만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지역발전위원회 카이트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지역발전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다른 연계된 기관들 정보 DB도 있고 여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 사이트라든가 대표적으로 관광과 연계된 사업들은 관광공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연계된 공공기관 사이트만 활용하셔도 홍보 효과를 전국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이런 활동들은 이제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력 활동으로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 실적뿐만 아니라 그 연계 협력 사례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중복적인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년, 14년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성과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표와 관련해서 좀 평가를 해서 요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사업 계획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사업비 교부의 지원으로 사업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박승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교부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사업을 수행하시는 그 담당자분들이 설명하시기에는 조금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우선은 기획 단계에서 예산과 별도로 이 사업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시고, 사업비가 교부가 안 됐을 시에 집행의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기관 간 연계 활동을 하시고 사업 집행을 위한 역할 분담, 그리고 사업 계획의 수행을 위해서 세부적인 타임 플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 역할 분담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교부됨에 동시에 이들 계획들을 하나씩 집행을 나가신 사업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반면에, 이제 대체적으로 안 되는 사업들은 사업비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는 기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수행하실 때 좀 주도적으로 그 사업비와 별도로 사업비 문제가 있다면 선집행하고 후정산하는 기능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위탁을 통해서 위탁 내지 사업단, 협동조합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시는 부분에서도 연계기관 간의 사업 계획을 사전에 이제 기획하고 이제 그 타임 플랜을 짜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율을 통해서 이제 사업비가 교부됨에 동시에 수행이 가능하게끔 준비를 하시는 기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원활히 사업 준비가 된 데에는 사업 집행이 원활하고 신규로 계획된 사업들은 사업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데 이 부분은 이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가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생활고 사업들 중에 우수 성과들은 본 사업을 따기 위해서 별도로 기획을 한 게 아니라 그 지역과 생활권 내에 오랫동안 불편한 점 그리고 개선돼야 될 점들을 사업 계획을 짜고 계셨던 부분을 연계를 통해서 입안한 기획들은 사업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반면에 사업비를 교부받기 위해서 급하게 사업을 기획한 데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본 사업이 이제 나오면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기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교부가 늦어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 당시 짧은 기간이지만 아마 그런 사업 기획의 조직들은 짧은 기간 동안 원활하게 또 집중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 구성과 운영의 구성에 있어서 활동의 실적을 좀 내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집행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연구 용역을 따서 연구를 수행할 때 예전에는 주목국어로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연구를 수행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도 연구 노트라는 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타임 플랜을 짜서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이렇게 다 짭니다.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사업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집행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간 계획 내지는 해서 플랜을 짜서 각각의 플랜을 주간, 월간으로 해서 이 계획들이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사업 계획의 일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사업 주체가 자치단체인 경우도 있고 사업단인 경우도 있고 위탁기관인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이 문제가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실 때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보직의 순환 그리고 이 본 사업의 할당 문제도 해당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자체를 다니면서 가장 크게 애로사항을 느낀 점이 생활권 선도 사업을 땄습니다. 따서 지자체에서 보니까 이 사업은 어느 과에 적합한 사업이다. 그리고 한 과에 이 사업을 할당을 합니다. 근데 가서 제가 평가를 가보니까 저기 취약지역에 있는 군에 있는 담당자분들은 2분, 3분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 행정 업무에다가 본 사업을 위해서 이제 별도로 또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시간도 떨어지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여기다가 기획 당시에 작업하시던 분이 보직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 사업을 파악하는 데만 또 시간을 상당히 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본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일지 같은 것들을 작성하셔서 사업성을 위해서 주간, 월간 해서 어떤 내용들을 수행해야 했고 이런 연계 협력을 위해서 전화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시고 이런 상당한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사업 평가를 위해서 연계 협력을 한 실적을 내라고 하면 내신 실적들이 대부분 거의 99.9%가 공문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공문이 모든 실적을 대변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조금 이제 기존의 행정 업무와는 좀 차별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생활권 선도 사업이 특히 연계 협력이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 간의 뭐 전화 통화부터 해서 이메일 주고받으시는 것부터 해서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연계 협력을 위한 성과로 충분히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활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 사업의 진행을 위한 내실이 있냐 없냐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그런 이면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 교류도 하시고 많이 만나시고 활동하신 사업들이 대체로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위해서 일지를 작성하시고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연계 협력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일지를 작성하시면 전화 통화 내역부터 해서 뭐 이메일 주고 받으신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적으로도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조금 판단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사고를 유연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사업 성과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공문으로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공문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남았으니까 성과가 있는데 사실 그 공문의 내용을 뜯어보면 연계 협력을 했다고 해서 성과를 제출하셨는데 연계 협력에 회의를 뭐 매달 며칠 회의를 했는데 회의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어떤 생활권 선도 사업을 신청을 해서 어떤 사업을 땄습니다. 자 이 사업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수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사업을 원활한 성공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이게 연계 협력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연계 실적을 제출하실 때 실적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계 협력을 위한 내실 있는 활동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실 있는 활동은 연계 협력을 위해서 일선 담당자들이 전화 한 통화라도 주고받으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간 뭐 1일 업무 보고에서 자 뭐 대표적인 게 인프라 사업입니다. 부지 매입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1년 6개월 부지 매입이 안 돼서 2년 사업인데 1년 6개월 손 놓고 계신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성과도 없습니다. 가서 평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담당 공무원께서는 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셨습니다. 토지 소유주를 찾아가서 새벽에 찾아가서 밤늦게 계속해서 부탁하고 팔아달라 이런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런 활동들이 공식적으로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을 수행하시는 부분들이 일지와 같은 것들을 작성하셔서 뭐 특정 인프라 사업에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서 사업 부지 확보가 애시당초 뭐 원수로 따지면 1+3개월 동안 뭐 사업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 소유주와의 뭐 그 원활한 그 협의가 안 되어서 진척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내용 증명을 보낸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일지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시면 이런 부분들이 연계협력 내지는 사업 집행을 위한 활동의 기록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담당자분들께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잘 수행된 사업들이 사업단을 구성한 사업이거나 뭐 위탁기관이라도 위탁을 받은 기관들이 사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연계 협력이 잘 원활히 이루어진 사업들은 상당히 실적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사업들은 뭐 일지나 작성들이 안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원활히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계신 기관들이 보통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관 및 참여단체가 연계해서 수행한 사업이 이제 위탁 집행한 사업과 목표 달성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래서 두 경우 이제 물론 주관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한 기관이 실적이 좋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들의 차이의 문제는
사업을 진행하는 그 주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 없냐,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냐 안 높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관 지자체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제가 뭐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문성을 많이들 확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각 도청에서 생활고 사업을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있고 그 팀에서 전문 인력들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해당 지자체에서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연계를 통해서 하시면 그 연계 협력의 성과로도 활용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학교에 계시던 연구원에 계시던 아마 요즘은 각 지자체 발전연구원들이 많이 설립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문 컨설팅 실적으로도 많이 제출하셨습니다. 그런 전문 인력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문 컨설팅 실적을 많이 제출하셨는데, 이 자문 컨설팅의 실적도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내용을 수행하겠습니다, 자문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오신 전문가분들이 사업의 기획의 방향이 뭐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사업 내용 이런 걸 담으면 좋겠다 라는 자문을 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사업 초기에는 자문과 컨설팅의 내용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 중간 끝날 시점에 자문하고 컨설팅 받은 내용들을 보면 자문의 내용이 상당히 사업 초기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이런데 이런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이때까지 진행한 내용을 잘못된 점을 고쳐서 좀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문과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문과 컨설팅의 내용은 사업 초기에나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성과 관리를 위해서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소리 듣는 거에 싫어하시겠지만 자문 컨설팅, 아까도 박승희 박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사업 초기는 원하는 방향을 위해서 이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 중기, 후기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자, 우리 사업 목표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수행했는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뭡니까?에 대한 자문을 받으셔야지, 현재 말미에서도 우리 사업 목표가 이렇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면 자문을 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이 사업을 위해서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업을 끝내야 될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 내용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자문과 컨설팅은 좀 배제될 필요가 있다는 거, 사업 성과를 활성화하시는데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받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과 부분에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내지는 일자리 창출, 소득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의 지표들을 제시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진짜 실제 뭐 박사님들부터 해서 여러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운영하시는 데는 일자리 창출의 근거부터 해서 지역 파급 경제 효과 디테일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지자체, 주관 지자체에서 운영하시는 사업들에서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해서 최종 우리 성과가 어떻습니까? 해서 용역을 주신 기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가 뭐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 상당히 좀 빈약한 부분도 있고, 그 근거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들도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제가 마지막에 그냥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업은 연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있음에도 해당 공문 및 계획서에
계획서 외에 성과지표 증빙근거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공문 위주로의 사업 성과를 제출하고 계신 이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 수행 일지와 같은 것들을 작성하셔서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으시면 충분히 근거로 활용할 수 있고 이메일 및 뭐 대화 기록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타 방식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유연하게 사업 성과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막말로 사업을 연계를 위해서 모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리적인 거리 때문에 이제 뭐 밴드를 구성하시든지 뭐 하물며 그런 데는 있습니다. 박물관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게 오히려 좀 원활한 것 같습니다. 사업 주체 간에 별도의 카페나 밴드를 구성하셔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온라인상으로 상당히 내용을 주고받으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사업의 기획에서 아이디어, 내용 창출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업 연계라는 게 지금은 하고 계신 것들이 지리적인 연계만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근데 인력의 연계는 상당히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사업, 해당 지자체에 사업이 내려가면 해당 과에, 특정 과에만 사업이 할당되는 경우가 상당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마인드를 좀 변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지자체 인력이 모자란데 해당 과에서 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뭐 사업의 특성상 뭐 문화관광과가 있으면 뭐 다른 뭐 지역복지과 이런 것들이 두 개의 과가 연계해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면 지자체 내에서도 연계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펴보면 그런 해당 지자체 내에서 연계를 하신 과는 사업은 지금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연계를 통해서 서로 해당 업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이제 지자체 내에서도 연계 활동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게 뭐 공간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인력들에 대한 연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목표와 내용이 연관성이 떨어진 사업들이 성과들이 많다. 그러니까 목표와 내용들을 아주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잘 담으셨는데 성과들을 보면 이게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뭐 특정 사업 목표입니다. 이제 이 목표를 위해서 사업 내용들 담았는데 그래서 연계를 통해서 각각 시설을 하나씩 설치를 해서 묶어서 이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하셨는데 이제 대표적인 생활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계 실정이 되겠는데요. 이런 이제 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해서 좀 예산 절감이라든가 연계 효과를 높이실 필요가 있는데 별도로 인프라 사업 같은 걸 살펴보게 되면 시설과 자원을 공동 활용해야 되는데 예산을 받으셔서 각 지자체의 예산을 균등하게 각 지자체별로 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계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시설물이 필요하긴 한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뭐 규모의 문제도 있고 시설의 장기적인 활용이라든가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는 연계를 통해서 시설물을 적합 장소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예산 받아서 우리 지자체 시설물을 남겨야지 이제 되는 이게 오랫동안 행정하신 분들의 그 마인드에서 오는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기존에 뭐 지자체 사업이라든가 뭐 행정 개정을 통해서 집행한 사업들은 그렇게 수행하는 게 맞다고 드리지만 생활보전도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배제를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사업비를 교부받으셔서 지자체별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 되지 않을 부분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간 연계도 아까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공간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인적 연계,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해당 지자체에서 단독 과가 맡고 단독 개별 인력을 맡기보다는 지자체 내에서도 상호 연계를 통한 사업의 수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실질적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공동활용 확장에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중복 투자 줄이시고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실무자를 지원할 수 있는데 광역단체에서 전문 인력들을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다른 사업에서 나왔지만 지역 간 연계를 통해서 A라는 지역의 담당자께서 B 지역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시면 계속 전화를 피하시더라고요. 지금 평가를 갔는데, 평가를 갔는데 B 지역에서 나오셔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A 지역에 계신 분이 계속 전화하는데 B 지역에 계신 분이 계속 전화를 피하세요. 외부 나갔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지자체 간에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게 오래되신 분도 있고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광역단체를 통해서 조율을 하시거나 좀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그냥 거기서 끝내시더라고요. 그런 좀 연계를 위해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지자체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역지자체를 통해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마지막으로 이제 지표 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지표 산출 부분에서 이제 가장 문제점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좀 전문성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문전성시 프로젝트 경제적 파급 효과, 별도의 용역을 주고 수행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교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판매 수익금이 얼마큼 늘어나고 시장 방문 계획, 그 다음에 관광상품 개발해서 수익 창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통해서 생산 파급, 소득 파급, 부가가치 파급, 지역 파급 이렇게 구분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의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특정 사업이 국가 전체의 효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총경제자 효과가 국가 전체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순경제는 물론 여기도 지역을 구분해서 산출한 건 아니고 국가 전체를 산출한 부분인데, 이제 순경제는 이제 이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제 효과가 되겠습니다. 총경제는 해당 경제 플러스 원래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이 소득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 부분에서 가장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제출한 근거들은 총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해당 사업이 없더라도 그 지역에서 인구라든가 경제 활동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되는,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효과들을 배제를 하고 해당 사업을 통해서 순수하게 나타나는 효과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고 전체적인 지역의 경제 효과를 많이 뽑아내시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기준, 이제 객관적인 기준에서 좀 함량이 미달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서 산업별로 틀리고 지역별로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문화관광연구원이나 그다음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같은 데서 이런 파급 효과 분석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런 파급 효과에 대한 원단위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한 명당 발생하는 파급의 효과가 몇 원이다. 이런 원단위가 결론적으로 그 보고서에 보면 요약본으로 그런 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해당 사업이 문화관광 사업이면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용역한 그 문화관광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근거를 통해서 파급 효과를 산출을 제시한 사업도 한두 개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 파급 효과를 산출하실 때 물론 최종적으로 기간이 좀 남았는데 사업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본 사업이 지역 경제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이끌어내었다라는 부분을 산출하실 때 그런 그 원단위를 활용하셔서 단순하게 산출도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이게 좀 더 나가면 사실 이제 연구하는 사람, 저 같은 연구하는 사람이 노력을 한다면 엑셀 시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지역 간 파급 효과 개수를 산출해서 산업별로 이렇게 개수를 엑셀 시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해당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소득이 얼마 증가했고 일자리가 얼마 증가하고 이렇게 변동 사항들을 입력하면 엑셀 시트에서 결과값이 파급 효과 얼마나 탁 튀어나오게 그런 엑셀 시트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이제 연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제시가 될 수 있으면은 아마 해당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광자원 예시로 이렇게 하게 되면 관광자원 대표적인 관광자원에서 이제 파급 효과를 분석할 때 이런 요소들을 파악하고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자리 소득 성과 산출 부분에서 그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잡으시고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수행해서 수행 결과 이런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행위가 없으면 별도로 수집하기에는 상당히 비용도 들고 별도의 노력이 들게 되는데 사업 계획 당시부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면 나중에 사업 성과로서 평가할 때 상당 부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사업 수행하실 때 직접 오신 분들 당장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기 오실 때 뭐 타고 오셨냐, 대중교통 타고 왔으면 출발 어디, 대기 어디고 여기 오는데 교통비 얼마 지출하셨냐, 여기 와서 식비 얼마 지출하셨냐, 그냥 간단한 설문 데이터만 받으셔도 그 자료를 통해서 지역경제 파급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 계시면 활용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카이트에서 운영하는 그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수의 사이트들인데 이 각각 사이트에 제공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이트들을 하나씩 사업 분야 특성에 맞게끔 찾아보시면 필요한 내용, 기존의 사례, 그다음에 그 사례들에서 성과를 어떻게 창출했는지, 연계 협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성과 발성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루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